LA 통합교육구가 약 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교사들과 학교 스태프들이 백신을 접종하면 초등학교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코로나 신규 감염 수치가 감소해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 의원이 연방하원 전체회의에서 가진 첫 연설에서 학생들이 조속히 학교로 돌아가 안전하게 교육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국내선 탑승객도 국제선 항공기 탑승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티지지 교통장관은 현재 코로나 양성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된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전국에 100개 이상의 대규모 백신 접종 장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장소보다는 백신 보급과 공급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백신 할당량이 일정치 않아 접종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백신 보급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사실상 예방 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코로나 중증 환자에게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에서는 승인되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곧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증 치료를 받은 한 여성이 병원으로부터 치료비 133만 달러를 청구받았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전국적으로 관련된 사기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집계 결과 33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원 탄핵 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해결할 일이라면서 이번 탄핵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의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크게 늘자 한국 정부 측은 입국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전문가들이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을 찾기 위해 조사를 벌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엄중 경고와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압과 시위대 양측 모두 폭력적으로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의 경기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119대 112로 승리했습니다. 레이커스 클리퍼스 오늘 모두 경기 없습니다. 2021년 첫 메이저 테니스 대회 호주 오픈 1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변 없이 상위권 랭커들이 모두 2라운드에 진출해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6.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61도에 그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2월 9일 화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코드가 시원하게 안 나갔네요. 네. 자, 미얀마 지금 시위 사태는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압대들이 총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시간이 되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수업 재개에 반대했던 LA 통합교육구가 학교 오픈에 대한 조건을 밝혔습니다. 어스틴 뷰트너 LA 통합교육구 교육감은 교직원 2만 5천 명이 백신을 접종하면 주정부 지침이 허락되는 대로 초등학교를 재개방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은 교장, 교사 외에 스쿨버스 운전자, 건물 관리인, 도서관 사서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간호사들은 이미 1순위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1순위로 접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LA 카운티 보건국은 아직 교사들의 예방 접종을 허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접종 1순위로 의료 관계자들에 이어서 65세 이상 시니어들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2순위의 교사를 포함시킨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접종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추세로 보면 1순위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접종을 완료하려면 6월이 지나야 된다
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LA 통합교육부 교사들이 2순위로 배정돼서 접종을 받아도 7월이나 돼야 학교를 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진행하는 대면 수업은 전체 학생의 현재 1%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한 상태입니다. 어슨 뷰트너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은 2만 5천 명 교직원에게 백신을 접종하면 25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게 되고 이는 50만여 가정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끌어올려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각 주정부는 수업 재개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교원 노조를 중심으로 교사들이 안전 확보를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CNN 방송은 어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코로나 대처 속에 속도를 높이려는 상황에서 학교 재개가 정상화의 주요 기준점의 하나가 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지 1년이 다 돼가면서 등교 재개는 학생들의 교육 정상화나 정서 발달은 물론이고 경제 정상화에도 필수적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부모도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들의 문을 열도록 명령했습니다. 반면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이곳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주의 경우에는 교원 노조와의 열띤 협상 속에 학교 재개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대면 수업 재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측도 연구해본 결과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같은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면 대규모 코로나 발병 사태 없이 학교 문을 다시 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가 2,7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 보고 지연에 따라 수치가 낮게 측정된 것이지만 편차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00명대로 1일 확진자 수가 떨어진 것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114만 9,06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지속 감소하고 있고 5,000명대 밑에 지금 4,18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000명대도 무너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 밑으로 보고됐습니다. 942명이 신규 보고돼 23만 9,206명의 누적 감염자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망자 숫자는 25명이 어제 추가로 보고돼 3,383명의 누적 사망자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각종 행사가 몰리면서 LA 카운티 같은 보건당국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당국은 자택 대피 행정명령은 해제됐지만 가족을 제외한 여러 사람이 모여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LA 카운티 공공보건국과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슈퍼볼 경기를 앞두고 코로나 전염주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 상당수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한 듯이 보이지만 보건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 등 아시아계 명절인 설날 12일, 발렌타인스데이 14일 역시 코로나 재확산 우려를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공식적인 설날 행사를 모두 취소했지만 가족이나 친구 단위의 모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렌타인스데이 당일도 요식업소 야외식당 영업 허용과 맞물려서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몰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장은 파티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슈퍼 전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의 클레이튼 차우 국장이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전한 메모에 따르면 올해 21살 샌클라멘테 남성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첫 번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입니다.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증상이 없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빅베어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염성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 사례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해 12월 샌디에고에서 처음 발견된 뒤 현재 샌디에고가 남가주 변이 바이러스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인종별로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현재까지 100만 도스 이상이 지역 내 시민들에게 접종됐다고 밝혔는데 인종적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도스 이상 백신 접종에 대한 인종적 분류를 살펴볼 때 백인과 라티노들이 25%씩 접종했고 아시아는 18%였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은 불과 3.5%에 그쳐서 백인과 라티노에 비하면 8분의 1 수준, 아시안과 비교할 때도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바라 페리오 LA 카운티 보건국 국장은 충격적일 정도로 흑인들의 백신 접종 비율이 낮다면서 3.5%라는 수치는 백신 접종이 얼마나 불균형한지 격렬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LA 카운티 백신 접종의 심각한 불균형은 헬스케어 워커들과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등을 제외하고도 65살 이상 일반 시민들에 대한 수치만 놓고 볼 때도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백신 배포 불확실성이 겹쳐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라고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이 밝혔습니다. 이 백신 배급 현황 한번 볼까요? 1월 첫째 주 LA 카운티가 13만 도스의 백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20만 도스, 그 다음에 16만 도스, 그 다음에 다시 13만 도스. 이렇게 백신 배포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매일 어디에 얼마만큼의 백신을 배포할지도 계획하기 어렵다는 토로입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 볼까요? 이 LA 다저스 구장의 경우 오늘 몇 명까지 접종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아침에 백신을 받아봐야 한다 라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카운티는 LA뿐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로컬 당국은 제한적이고 이렇게 수시로 양이 달라지는 백신 공급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더 많은 백신 접종을 위한 수용력과 능력 우리는 충분히 있는데 백신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인지하고 있다며 사용 가능한 백신량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2차 접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백신 접종자들을 위한 예약 이메일 링크가 유출돼서 타인의 예약 링크를 통해 마구잡이로 예약하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생겼습니다. 접종 대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신 공급 급부족으로 인해 LA 카운티의 대형 접종소는 이번 한 주일 동안에는 2차 접종자에 한해서만 예약을 받는다고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9일부터는 매직 마운틴과 포모나 페어플렉스, 포럼, 캘스테인 놀스리지, 발보아 스포츠 컴플렉스, 엘세레노, 다우니의 카운티 교육국 사무소에 마련된 대형 접종소에서는 1차 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들만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국은 남은 한 주 동안은 우선적으로 2차 접종자들에게 이메일로 접종 예약 링크를 보내고 해당자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2차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2차 접종자들을 위해 보건국이 보낸 예약 이메일 링크를 수신자들이 지인들과 공유하면서 엉뚱한 사람들이 이 링크로 접종 예약을 해 대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1차 접종을 받은 주민들에게 보낸 10만 개의 2차 접종 예약 링크 가운데 일부가 수신자의 지인들과 공유되면서 2만 명이 타인의 예약 링크를 가로채 마구잡이로 접종 예약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타인의 2차 접종 예약 링크를 통해 무단으로 1차 예약을 잡은 주민들의 경우 백신 접종소에서 접종을 거부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을 받은 주민들은 28일 후에, 파이자 백신을 맞았던 주민들은 21일 후에 2차 접종 예약이 잡힙니다. 2차 접종일까지도 이메일 예약 링크를 받지 못한 주민들은 1차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접종소 현장을 찾으라고 보건국은 당부했습니다. 1차 접종을 받았던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를 찾아가되 이때 흰색 백신 접종 기록 카드와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를 지참하면 현장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스팸 이메일에 2차 접종 예약 링크가 도착해 있을지도 모르니 스팸 이메일도 샅샅이 살펴보도록 당부했습니다. 2차 접종 시기와 맞물리면서 1차 예약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차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지만 랄프나 라이데이드 등 대형 약국에서는 1차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윤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후 희귀 혈액 질환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뒤 혈액이 정상적으로 응고되지 않는 혈소판 감소증 증상을 보인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루즈 리게스피는 입안에 출혈이 발생해 병원에 아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고,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그레고리 마이클도 같은 증상으로 출혈이 발생했는데 멈추지 않아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받고 3일 후에 이 같은 증상이 발현됐습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백신 부작용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비슷한 사례는 모두 36건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상은 파이자, 모더나 백신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현재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백신 접종이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에 걸렸다가 목숨을 건진 중증 환자가 폭탄적인 치료비 청구서를 받은 사연이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LA타임즈는 어제 코로나 치료에 100만 달러 이상이 들었는데 누가 계산할까라며 치료비 133만 9천 달러를 청구받은 51살의 여성 퍼트리샤 메이슨의 사례를 보도한 것입니다. 메이슨은 코로나 유행 초기 작년 3월 병원의 응급실을 급히 방문했었고, 코로나 병세가 악화되면서 곧 대형병원 중환자실로 옮겼으며 거의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든 치료비 청구서는 관상동맥 치료실 입원비 47만 9천 달러, 약값이 47만 950달러, 인공호흡 치료 16만 6천 달러 등 130만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이 직장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보험사들이 코로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는 소식을 접했던 터라 실제 치료비는 얼마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의료비용 채권 추심업체로부터 납기일이 지났다는 빨간색 경고 문구 같은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메이슨의 본인 부담금은 42,184달러에 달했고, 남편이 든 직장보험은 코로나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또 치료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 본인 부담금이 덩달아 커졌던 것입니다. LA타임즈는 메이슨 부부가 코로나 치료 비용을 갚을 확률은 제로라면서 코로나는 환자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이 은행 계좌도 털어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메이슨의 사례처럼 미국인의 61%는 코로나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여기에다 보험사들이 개인보험 등에 적용하는 코로나 치료비 면제 혜택을 대부분 폐지를 했거나 상반기 안으로 종료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환자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미국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절대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앤디 슬라빗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팀 선임 고문은 CNN과 인터뷰에서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통제밖에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더 열심히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하향 곡선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예측 불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제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슬라빗 고문은 대유행이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미 전역에 모두 100개의 대규모 백신 접종 장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소로 변모한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미국 프로풋볼 경기장인 스테이트 팜 스타디움을 화상으로 둘러봤습니다.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홈구장인 스테이트 팜 스타디움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 풀타임 운영으로 하루 평균 8, 9천 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르신과 대화하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미국 전역에 이 시설과 유사한 대규모 접종 장소 100개를 개설하겠다면서 의회에 더 많은 자금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Our hope is that we're going to be able to not only keep the commitment to get 100 million shots in people's arms by the first 100 days. I think we'll exceed that considerably. 하지만 백신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전 백신 부족으로 미국에서 올여름까지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이루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올여름까지 집단 면역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힌 계획을 11일 만에 거둬들인 것입니다. 더욱이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더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베일러 의과대학 피터 호테즈 원장은 미국에서 돌고 있는 새로운 변이들이 미국을 다시 한번 허리케인의 눈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700건에 달하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2월 9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는 오늘 흐리고 서늘해집니다. 남가주 하늘에는 하루 종일 다소 짙은 구름이 덮여 있겠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6 내지 7도가량이나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햇살이 비치면서 점차 구름이 걷히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는 3,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도 부분적으로 햇살이 비치면서 낮 기온은 예년 기온에 근접해지겠습니다. 한편 금요일 아침에는 약간의 이슬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조금 더 떨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61도, 4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0도, 46도, 해안 지역은 58도, 48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3도, 낮 최고 기온은 47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한국의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한인타운 최초 컴퓨터 그래픽 안경 제조 시스템으로 고품격의 정확한 안경을 선사하는 불란서 안경원.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와 안경을 스페셜한 가격에 시력 검사, 안경테, 렌즈가 99불부터 메디칼, 센트럴 헬스, 앤텀 블루, 블루쉴드, 시니어 HMO 보험 지정 안경 검안과 거만이가 직접 운영하는 불란서 안경 검안과 눈은 밝게 얼굴은 아름답게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발먼 한우리 여행사.
차별화된 실력, 합리적인 가격의 라인 성형외과가 발렌타인스데이 스윗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인중 축소 성형 시 입술 볼륨과 입꼬리 시술이 보너스. 메조콜톡스와 3D 리프팅 1회 500불, 더마스타 PRP와 모공 레이저 2회, 배공 레이저 800불, 꺼진 관자놀이 필러 1000불. 떨마 V 리프팅 3회, 아쿠아필, LED 케어 모두 1200불, 처진 턱선을 위한 강력 앵커 실 리프팅과 PRP까지 1700불. 2월 한 달간 1000불 이상 시술 시 최대 300불 프리 시술권을 드리는 라인 성형외과 213-383-3322 383-3322. 최고의 의료진 그룹 참 좋은 센터 메디컬 몸도 맘도 편케 해주는 믿고 맡기는 센터 메디컬 사랑과 정성으로 치료하는 센터 메디컬 센터 메디컬 센터 메디컬 그룹.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의사그룹 센터 메디컬 그룹. 빛으로 피부 속을 메이크업하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피부 혁명의 시작. 카후나 LED 마스크. 피부 타입에 따른 3단계 관리 모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피부와 두피를 동시에 케어합니다. 피부 미백, 탄력, 수분 보습, 주름, 잡티, 여드름. 이 모든 것을 카후나 LED 마스크로 해결하세요. 20대의 나로 다시 돌아간다. 카후나 LED 마스크.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70번 노르선상입니다. 셜먼웨이와 만나는 지점 고정 차량 안내 멈춰 있습니다. 405 노르선상 로스크랜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중간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노르선상 플로렌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101 웨스트 선상입니다. 와이독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사우스 선상 파크로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10번 웨스트 선상 빈센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상원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진행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검사격인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각각 16시간씩 총 32시간 동안 창과 방패로서 배심원인 상원의원을 상대로 공방전을 벌이고 증인 채택이 없다면 내주 초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상원은 오늘 심리 첫날인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합헌인지 토론을 벌인 뒤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토요일인 13일을 제외하고 14일까지 나흘간 소추위원과 변호인단 간의 불꽃 튀는 법정 공방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들으신 대로 탄핵 심판이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조기에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탄핵 심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해결할 일이라면서 탄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두 번째 탄핵 심판이 하루 뒤부터 시작됩니다.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지지자들 연설에서 의사당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한 혐의입니다. You must have all the truth come out and then the accountability once the truth comes out. That's what we aim to do with this trial.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직에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심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달 6일 연설은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즉시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발 떨어져 있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상원이 해결하도록 놔두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 예산안과 강요 인준 청문회 등 다른 현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공화당은 의사당 난동 사태가 또다시 공론화한 것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그런 만큼 지난해 3주가량 걸렸던 상원의 심리가 이번에는 일주일 이내로 조기에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3분의 2 정족수를 채우기 힘들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조기 종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탄핵과 별개로 과반 찬성으로 향후 공직 출마를 금지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는 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쪽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2배 수준으로 인상하면 14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반대로 빈곤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 의회 예산국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의회 예산국은 202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된다면 1,700만 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 노동자의 1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현행 연방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입니다. 연방 의회 예산국은 시간당 15달러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1,000만 명가량도 최저임금 상승 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이 빈곤선에 못 미치는 국민은 90만 명 밑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주들이 일자리를 줄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140만 명가량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0.9%입니다. 올해부터 10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연방정부 적자 증액은 540억 달러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의회 예산국의 이 같은 보고서는 공화당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죽인다고 주장할 명분거리를 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대상에 국제선과 더불어서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핏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다큐멘터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함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매우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면서 데이터와 과학, 의학, 실무진 조언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항공여행이 보다 안전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다시 비행기를 타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지난해 사기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3억 달러 규모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원 도용, 온라인 쇼핑 사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2020년 총 218만여 건의 사기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이 중 34%가 재정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총 33억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주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사기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작년 캘리포니아에서 20만여 건의 사기 신고가 접수됐고 총 4억 달러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알코올 중독 환자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택 대피령이 발령되고 재택근무가 늘어난 지난 1년 동안 주요 병원들에 입원하는 알코올 중독 관련 간 질환과 여러 질환 환자 수가 30에서 50%나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음주가 급증한 것이 이 같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대의원 선거가 오는 3월 23일에 열립니다. 31명의 후보들이 대의원 후보 등록을 마쳤고 이 가운데 9명이 한인 후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지난해였죠. 리틀 방글라데시 사건 이후 주민의회 대의원 선거에 나서는 한인들이 무려 16명이나 됐는데 많이 줄었네요. 윌셔 주민의회 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은 오는 3월 16일까지입니다. 우편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3월 16일 전에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회 선거는 16세 이상은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지역 내 거주자, 직장인, 건물 소유자, 지역 내 교회나 단체 회원 등 이해 관계자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유권자 등록 시 관련 운전면허증이나 렌트 계약서 등을 업로드해야 됩니다. 유권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현재 LA 한인회에서 등록을 돕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 등의 한류 열풍으로 인해 UCLA를 비롯해 미 전국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 수강생 등록이 매우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BTS와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스트리밍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도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어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20대 대학생들의 경우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누구보다 한국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 한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K-POP 가수들의 콘서트에 참석하거나 캠퍼스 내 K-POP 커버 댄스를 하는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을 알고 싶어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현대언어학회의 2019년도 조사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2016년도 사이 전국 대학 내 예산이 삭감된 651개의 외국어 프로그램 중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그리고 이태리어를 비롯한 유럽 언어의 삭감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1999년부터 2016년 사이 불어 수강률은 36%가 줄고 독일어의 경우 40%가 줄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어를 비롯한 아시아 언어는 오히려 큰 폭 증가했으며 특히 대학 내에서 한국어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대학에서 한국어의 수강률은 1990년부터 2016년 사이에 무려 53,0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8,000% 이상 증가한 일본어와 중국어에 비교해 볼 때 한국어의 인기를 새삼 실감케 합니다. UCLA에서도 한국어가 가장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5개 언어 중 하나로 꼽혔으며 특히 한국어 수업 수강생은 타 언어를 제치고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부터 2020학년 UCLA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강한 외국어 강좌로는 스페니쉬가 2,954명, 불어가 1,176명, 일본어가 974명, 중국어가 952명, 그리고 한국어가 901명 순입니다. 학교 측은 한국어 수업 수강률 증가의 이유로 K-POP 문화를 꼽았습니다. 현재 UCLA 3학년인 여학생은 유튜브를 통해 많은 UCLA 학생들이 K-POP을 접하고 즐기고 있으며 넷플릭스를 통해 스타트업과 같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 학생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any people taking the Korean classes. Once their friends take it, the group gets larger. 또한 학생들은 팬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K-POP 스타가 발매하는 노래의 가사와 그들의 인터뷰 발언을 알아듣고 싶어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도 많아 캠퍼스 내 한국어 강좌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YouTube, if you want it to be transcribed, you're gonna have to wait a while for someone to transcribe it. 특히 K-POP 가수들의 화려하고 멋진 무대와 다른 방식으로 제작되는 K-드라마에 빠져들다 보니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신선함을 느끼며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대상이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질병통제예방센터 백신 접종 지침에 따라 15일부터 연령에 상관없이 기저질환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라고 밝혔습니다. 15일부터입니다. 뉴저지 식당, 주점 등의 5개 영업 확대가 용이해집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주회를 통과한 5개 영업 확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5일부터 발효된 법은 식당, 주점, 양조장 등이 5개 영업 공간을 패티오나 마당, 데크, 주차장, 보행로까지 확대가 필요할 경우 이것을 각 지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쇼미 유어 하트라는 재단, 뉴욕의 재단이 한국의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후원을 받아서 마스크 4만 장을 뉴욕, 뉴저지 일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나누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마스크를 전달받았는데요. 이 쇼미 유어 하트의 대표 원혜경 씨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스크 살 형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마스크를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의 초중고 학생들이 다음 달 15일부터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랄프 노담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킹더가든부터 12학년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 옵션을 제공할 것을 각 교육청에 요청한 것입니다. 노감 주지사는 학생과 교사, 학교 직원과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목적이며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학습 실력이 향상되고 학교 생활이 그들의 사회적, 정서 함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유치원생과 장애학생 등 온라인 수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도 공평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대면 수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드렌키스라는 올해 58살의 여성이 백신 접종 후 몇 시간 만에 사망했으며 사망 원인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DC 하워드 카운티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500만 이상의 3차 추가 경기 부양 구호 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캘린볼 카운티 에그제큐티브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과 식당, 호텔에 제공하는 $510만 규모의 코로나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 잇따라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태국계 남성이 산책 도중 청년의 공격을 받고 숨진 일이 있었죠. 사흘 뒤에는 오클랜드 차이나타운에서 28살의 남성이 갑자기 90살의 남성 3명을 갑자기 밀쳐 넘어뜨려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현재 정신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주의 코로나 사망자 수치가 계속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와 산마테오 카운티가 지난 6일 사망자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마테오 카운티에서 각각 17명과 41명이 사망하면서 확진 사례와 입원 환자 수와는 달리 뒤늦게 이 상향세를 보이는 사망자 증가 곡선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같은 날 신규 확진자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02명, 산마테오 카운티에서는 90명이 발생해 평균 이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주에서는 삼진법 형량 선고제도에 따라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2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왔던 2급 강도범들이 선고 공판을 다시 받고 풀려나겠다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 들어와 있습니다. 하와이 소식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의뢰로 주교육국에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립학교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립학교 초등학생 5명 중 1명꼴로 영어가 미흡하고 15%는 수학이 미흡했습니다. 중학생은 영어나 수학, 과학 또는 사회 과목에서 낙제를 경험했고 고등학생은 12%가 영어나 수학 낙제, 또 10%는 과학이나 사회 과목에서 낙제를 경험했습니다. 올레이션스 경비와 찬양에서는 2001년 새 예루살렘을 향한 7천 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한 7천 학교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 이루지 못한 사명입니다. 7천 학교는 경배와 찬양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배와 찬양 홈페이지는 ANM21.org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지는 우리 자연 면역력.
그 면역력을 결정짓는 대식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몸속 자연 면역력을 우메켄 리포포로 더 강력하게 키우십시오.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질병으로부터 이겨내는 힘을 더 강력하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강력하게 우메켄 리포포. 면역력은 우메켄과 상의하세요. 888-941-3311 우메켄. 빛으로 피부 속을 메이크업하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피부 혁명의 시작. 카후나 LED 마스크. 피부 타입에 따른 3단계 관리 모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피부와 두피를 동시에 케어합니다. 피부 미백, 탄력, 수분 보습, 주름, 잡티, 여드름. 이 모든 것을 카후나 LED 마스크로 해결하세요. 20대의 나로 다시 돌아간다. 카후나 LED 마스크.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곽태진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탐브레드 얘기했더니 또 김윤정 앵커가 놀래가지고 막 맨날 잘생긴 사람들만 보고 또 잘생긴 사람 보고 그러니까 좋은 모양. 또 미남의 기준이 또 탐브레디인가 본죠. 저희가 이 슈퍼볼 얘기하면서 어제 슈퍼볼 경기 결과 전해드리면서 이 슈퍼볼 당첨자 발표해드린 걸 깜빡했어요. 그러세요? 네, 맞아요. 네. 네, 당첨자 발표해 주시고 그분한테는 저희가 약속했던 그럼요. 헤어 트리트먼트 세트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파베이가 34대 25로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줬던 캔디님께 저희가 제일 선물 근접한 점수입니다. 근접한 점수입니다. 네, 뭐 엄청난 점수들도 많았어요. 네, 아무튼 캔디님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소중한 선물 댁으로 배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NBA 레이커스 경기 있었는데 연장전까지 갔어요. 레이커스가 주말에도 토요일에도 그 약체 디트로이트와 오버타임을 2개나 가는 연장전을 그 끝에 승리를 간신했는데 어제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즈와 경기에서 이거 뭐 쉽게 이길 것 같았는데 앤토니 데이비스가 빠지면서 카루소도 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10점 차까지 막 끌려가면서 전 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4쿼터에 얼마 안 남겨놓고 뭐 역시 르브론 제임스랑 뭐 슈레더가 같이 막 집어넣어주면서 110대 107로 2초 남겨놓고 역전을 해서 이겼구나 했는데 파울을 범하는 바람에 그 상대팀 알렉산더가 3점슛을 쏘는 거 파울하는 바람에 아주 바보 같은 파울이죠. 그래서 3점슛 프리트로를 다 집어넣는 바람에 연장전을 갔는데 연장전에서는 뭐 레이커즈가 압도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112대 119로 이기면서 최근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뉴스를 여러 가지 전해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왔는데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트레버 바우어 소식을 어저께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슈퍼볼 때문에 오늘 하루 미뤘잖아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야구 선수 중에 4천만 불 연봉이. 저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한국서 드라마 600만 불 사나이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돈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4천만 불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트레버 바우어가 드디어 투수 강국인 다저스로 사인을 했고요. 원래 뉴욕 매치가 더 돈을 많이 제시했다 그래요. 근데 이 트레버 바우어가 이 홈타운이 서던 캘리포니아이다 보니까 맞아요. 아마 여기서 또 뉴욕 매치보다는 다저스가 또 팀 전력도 훨씬 좋고 또 링을 낄 수 있는 찬스가 더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약을 하면서 다저스는 진짜 투수 강국이 사이 영상을 받은 투수가 3명이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전력이에요. 그렇죠. 네. 보면은 지금 이제 다저스 선발진 보면 커쇼, 그리고 데이비 프라이스, 그리고 그렇죠. 트레버 바우어 이 3명이 사이 영상을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워커빌러가 들어갈 테고, 워커빌러 들어가죠. 그다음에 훌리오 우리아스도 있고, 뭐 그럼요. 더스틴 메이도 있고, 이 다저스는 뭐 야구는 뭐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수가 잘해주면은 모든 경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투수 보강을 하면서 다저스는 아마 샌디에고가 많은 거를 보강했는데 한 방에 트레버 바우어를 데리고 오면서 우리가 우승 후보다라는 걸 아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짧게 최지만 선수 소식 정리 좀 해주시죠. 최지만 선수가 연봉 조정이 좀 안 돼서 좀 아쉬웠었는데 연봉 조정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연봉 조정 위해서 이기면서 연봉이 얼마예요? 245만 달러.
4천만 달러 얘기하다가 갑자기 240만 달러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최지만 선수는 2배가 넘는 돈을 받는 거니까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 다양한 스포츠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주목해야 할 건강은 마음의 건강이죠. 가족처럼 맘 편히 진료하는 투게더 멘털 헬스. 우울증, 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불면증, 그리고 치매와 노인성 정신질환까지 함께 공감하고 존중하는 투게더 멘털 헬스. 심리상담, 명상요법, 커뮤니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의료진을 갖춘 투게더 멘털 헬스. 보험이 없어도 부담 없는 진료비, 전화와 화상치료도 가능합니다. 올림픽과 아이롤러, VIP 플라자 2층 투게더 멘털 헬스. 213-550-2159 213-550-2159 송금하러 바쁜 와중에 은행을 가신다고요? 이제부턴 간편하게 클릭만 하세요. 은행 대신 꼭 기억해야 할 이름 와이어 바할리. 와이어 바할리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미 연방재무부가 승인한 송금 서비스 전문 업체이기 때문이죠. 해외 송금, 은행은 잊어버리고 와이어 바할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다운받은 후 받는 사람과 결제 방법만 선택하고 송금하면 끝. 송금이 더욱 쉬워지는 와이어 바할리. 와이어바할리.com 1360-382-1024 1360-382-1024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만성기관지염, 천식 환자들에게 시모리의 주성분인 동화 추출물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들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94%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올레이션스 경비와 찬양에서는 2001년 새 예루살렘을 향한 7천 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한 7천 학교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 이루지 못한 사명입니다. 7천 학교는 경배와 찬양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배와 찬양 홈페이지는 ANM21.org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2021년 2월 9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한국의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음쇼핑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